안녕하세요, 여러분. 비마이데이입니다. 책 나에게 낭독은 너무나 유명한 성우시죠? 엑스파일과 남녀 탐구 생활로 유명한 서희정 성우님과 동그란 눈이 매력적인 감성 낭독의 소유자 송정희 성우님이 함께 낭독을 다니시며 낭독에 대한 애정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낭독을 나누길 바라시는 마음으로 쓰신 에세이랍니다. 저는 오늘 그중 삶이 묻어나는 소리를 들려드릴 거예요. 저 또한 책과 낭독을 사랑하지만 아직 한참 먼 낭독 뽀시래기랍니다. 성우님의 말씀처럼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직업 성우님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여러 다양한 삶이 묻어나는 소리가 낭독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똑같은 목소리가 없듯이 그 삶이 다양하게 묻어나오는 목소리에는 흉내낼 수 없는 진정성이 들어있답니다. 그럼 나만의 목소리로 나에게 들려주는 다정한 낭독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삶이 묻어나는 소리. 저는 성우로서 자질이 없다고 여겼어요. 정식으로 무슨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연극을 하다가 성우색에 발을 들여놓았는데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기본이 안 돼 있었어요. 다른 선배들은 너무 잘하고 날아다니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마치 아기처럼 느껴졌어요. 받침도 안 돼서 뭉개서 소리를 내고 목소리도 탁하고 거칠었어요. 지금은 많이 부드러워졌지만 그때는 소리가 너무 안 좋았어요. 굉장히 허스키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 선배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다른 선배들을 보면 목소리도 발음도 너무 좋은데 나는 그렇지 못하니 성우로서 자질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요. 그때 그 선배가 이렇게 말했어요. 정희야, 너 그런 휘황찬란한 선배들이 네가 가진 열정과 신선함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니? 그들은 못해. 오히려 그 사람들은 너의 감성이 부러울 거다. 그러니 그냥 밀고 나가. 저는 그때 조금 깨달았어요. 어떻게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목소리를 꺼내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마다 얼굴이 다 다르듯 목소리도 개성이 다 다르잖아요.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가진 소리를 최대한 살리면서 나만의 목소리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연극 배우로서 성우로 성장한 나 송정희의 고백이다. 나는 서혜정 선배와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낭독 강의를 했다. 강의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미 소리내는 법을 알고 발성도 좋아 큰 소리로 낭독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발성이 약해 조용조용한 목소리로 낭독하는 분도 계셨다.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글을 읽는 분이 계신가 하면 발음이 안 좋아 띄엄띄엄 읽는 분도 계셨다. 그분들의 낭독을 들으며 이런 생각을 했다. 꼭 목소리가 좋다고 해서 좋게 들리는 것도 아니고 나쁘다고 해서 안 좋게 들리는 것도 아니구나. 정말 그렇다. 어떤 분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더듬더듬하며 겨우겨우 한 문단을 이끌어 가신다. 그분이 낭독할 때면 같은 자리에 있는 모두가 그분에게 집중하고 마음을 졸이며 듣는다. 그런데 그렇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듣는 낭독도 다 듣고 나면 그분만의 느낌이 전해져서
참 좋았다고들 말한다. 큰 목소리와 유창한 발음으로 한 낭독도 좋지만 소리가 작고 발음이 나빠도 텍스트와 낭독자가 하나가 되어 느낌을 잘 전달해주면 거기에서 오는 감동이 있다. 때론 그런 낭독이 더 깊이 마음에 들어오기도 한다. 목소리에 낭독하는 사람이 꾸밈없이 드러나면 소리를 듣는 맛이 있다. 그가 지나온 삶, 그만의 개성과 정서가 담긴 목소리는 듣는 이를 집중시킨다. 그러니 낭독을 할 땐 목소리의 인위적인 꾸밈을 걷어내고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게 좋다. 목소리 자체에 집중하기보단 자기가 가진 감성을 소리에 실으면 된다. 사춘기 소녀가 내는 소리에는 소녀만의 풋풋한 감성이 실린다.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디딘 20대 청년의 목소리엔 젊은이 특유의 패기가 담긴다. 퉁퉁한 몸을 지닌 50대 아주머니의 목소리에선 정겨운 활력이 느껴진다. 자식 다 키우고 부모 마음도 알고 아픔도 겪은 아버지의 목소리에선 지난했던 삶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 이처럼 소리에는 말하는 이의 삶이 담긴다. 나는 삶이 묻어나는 소리가 최고라고 말한다. 사투리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낭독을 하면 된다. 사투리를 들으면 어떤 지역에서 자랐고 어느 고장에서 음식을 먹고 있을 그만의 정서를 느낄 수 있다. 조곤조곤한 전라도 말을 들으면 담양의 대나무숲 향기가 전해질 것만 같고 정겨운 부산 말을 들으면 비릿하고 짭조름한 바닷바람이 푸르게 분겨올 것만 같다. 소슬한 밤, 저 멀리 반짝이는 등대불빛, 사락사락 눈이 내리는 산골짜기 풍경, 가슴을 시원하게 열어주는 탁 트인 바다. 그 고장에서 자라지 않았으면 보거나 느낄 수 없는 이러한 전경들이 사람의 내면에 스며 있다가 말을 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우리는 그의 말을 들으며 삶의 정치를 느낄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때 소리에도 자신이 드러난다. 남들 앞에서 낭독할 때도 나 혼자 있을 때처럼 소리를 내면 듣는 사람도 더 편하게 듣는다. 누구에게나 남에게는 보여줄 수 없는 자기만의 모습이 있다. 그 모습을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야 더 쉽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친다. 지금은 혼자 낭독하는 시간이다. 남들에게 내 소리가 어떻게 들릴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처음엔 소리는 내려놓고 간다고 생각하자. 목소리 자체에 신경 쓰다 보면 낭독 자체가 망가질 수 있다. 텍스트를 충분히 공감하고 느끼는 것이 먼저다. 글과 내가 하나가 되어 낭독할 때 몸의 힘도 풀어지고 소리도 편안하게 나온다. 텍스트가 내 목소리를 통해서 움직인다고 상상해도 좋다. 평소 목소리로 책을 읽어보고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도 소리를 내보자. 지금은 발음도 명확하지 않고 소리도 잘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 우선은 글을 받아들이면서 자기에게 내용을 전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읽어보자. 발음이 뭉개져도 의미는 전달된다. 가장 나다우면서도 편안한 소리를 찾아가면 된다.
목소리의 형태보다는 자기 내면에 집중했을 때 자연스러운 소리를 낼 수 있다. 너무 잘하려는 생각도 비우자. 낭독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소리로서 전달하는 것이다. 마음을 전하는 것은 테크닉이나 기교가 아니다. 꾸미지 않고 진심을 담아서 소리를 꺼내면 된다. 활자가 목소리에 실려 내면에 닿으면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어떤 생각이 있는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